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옛날 뉴스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상지대학교 이종욱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예, 아무래도 전두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11월 23일 오전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그대로 죽었다고 예,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예. 그리고 내일이 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동영 평론가께서는 전두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 모르겠어요. 전두환 씨가 호적상 나이로는 49에 쿠데타를 했거든요. 우리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쿠데타를 해서 죄 없는 사람들 가두고 삼천교육대 보내고 또 광주에 무고한 양민들 학살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도 결국은 한 40년쯤 후에는 죽는다. 그렇죠. 예. 다 소용없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셨네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아직 밝혀진 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본인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누리고 그렇게 갔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네티즌들은 그날 뭐 문어 요리 많이 시켜 먹고 쭈꾸미 요리도 많이 먹고 뭐 배달 어플에서는 갑자기 문어로 만든 요리가 순위권에 오르는 이상한 현상도 있었다고 그래서 매우 기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최규하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태우, 전두환 또 이상일 씨라고 예전 프랑스 공사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의 굵직한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갔다. 네. 이거는 정치 리더였던 사람들로서는 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던 사람이 당시 5.18 당시에 남산에서 전두환이 직접 지휘를 했었다. 그런 뉴스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과오를 일으키고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묻어두고 간다는 사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한 입장이 굉장히 좀 한탄스러웠습니다. 예. 자, 근데 전두환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근데 그 안에 되는 이순자 씨도 본인의 회고록 등등해서 민주주의를 일으킨 사람이다. 자신의 남편은. 네. 그리고 우리도 5.18의 희생자다. 뭐 이런 망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전두환 씨가 이제 육사 생도 시절에 굉장히 리더십도 뛰어나고 또 운동을 잘했고 그리고 까불까불하면서 좀 다니는 그런 쾌남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육사 생도들끼리 운동을 하고 나서 육사 교장 집에 가서 우리 뭐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이거 이쁘다 그리고 육사 교장은 그걸 또 받아줬는데 그때 당시에 육사 교장의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약간 하악이 도출되어 있고 그 중학생 여자아이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교제를 해서 결혼까지 한다면은 내가 군인으로서 좀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악이 돌출된 여자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화여대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제를 시작해서 당시에 이화여대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은 자퇴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없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자퇴하고 전두환 생도와 결혼을 한 게 바로 이순자 씨였죠. 그래 그러면 뭐 처갓집이 잘 나가는 군인 집안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부터 아마 군인으로서 정치에까지 뛰어들겠다는 야망을 조금씩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스 기질이 어쨌든 육사 시절엔 있었고 스포츠의 두각을 나타냈다. 예,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국가대표 박종환 감독 불러다가 전술 지시했다고. 예. 근데 육사 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 예. 150명 중에 12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노태우 씨가 67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도 제일 먼저 달았고
예. 뭐 소령 진급도 제일 먼저 했고 좋은 요직도 제일 먼저 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일단 육사 생도 시절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전두환이 주도해가지고 육군 사관생도가 5.16 쿠데타를 지지하는 행진을 예. 벌였고 그로 인해서 박정희의 눈에 들어와서 굉장히 빨리 진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친구 사이인 노태우 씨하고는 차례차례,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먼저 어떤 보직을 맡으면 그 이후로 노태우 씨가 결국은 대통령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이제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두 사람도 역시 애증의 관계다. 예. 감옥도 같이 가고 쿠데타도 같이 하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노태우 씨가 군인 시절에 굉장히 잘못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박정희의 좀 애정을 받는 전두환이 이걸 앞장서서 막아준 이후로 확 관계가 역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노태우가 2인자의 역할로서 조용히 전두환을 보좌하는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오공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두환에게는 굉장히 모욕스러운 그런 정책들을 펼쳤죠. 예. 그리고 나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둘이 한꺼번에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오공화국과 차별화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백담사까지 가는 예. 전두환 씨가. 유배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래는 검찰에서 이 건에 대해서 쿠데타, 군사반란, 뭐 또 5.18 민주화운동 탄압 수사를 했다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뭐 특명입니까 이게? 다시 수사해라.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처절하게.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좀 역사 바로 세우기도 그때 당시 있었고 그래서 총독부 건물도 폭파시키고 그랬던 일련의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할 때 불러가지고 뭐 전직 대통령을 다 부른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이는 왜 불렀노?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대통령도 아니대 국민묘지 못 간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사이 좋지 않았다. 예. 예.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부당하게. 예. 뭐 김 전 대통령은 용서를 했다. 이동영 평론가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용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개인의 좀 용서의 차원이 이게 국가의 대통령 당선자로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일인가 개인의 용서의 차원과 국가의 용서의 차원이 좀 같아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1979년도에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5.17 비상계엄 학대 80년도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탄압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언론 통폐합을 시도했었죠. 예, 당시에 쓰리허로 대표되는 사람 중에 허문도 씨가 좀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언론의 재갈을 물려야지 아무래도 우리 정권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TBC가 KBS로 넘어가고 그리고 KBS가 KBS1, KBS2, KBS3 이런 식으로 좀 방송이 커지고 그리고 신문사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CBS 같은 경우에는 보도 기능을 상실시키는 등의 그런 대대적인 언론 통폐합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언론들이 쫙 얘기한 걸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이렇게 쓰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권이 있을 때는 뭐 인간 전두환하고 15라고 그러죠. 띠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언론 부역자들이 아직도 그러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언론 통폐합 등에 의한 언론 탄압, 또 보도 지침 이런 걸로 해서 보도 검열, 보도 검열
신문 기사가 나가기 전에 미리 중앙정보부라든가 기무사가 확인하고 내보냈다는 거. 네.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최근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시 KBS에서는 뭐 세계에 내어놓을 만한 지도자. 그렇게 얘기했죠. 전 전 대통령이 가는 길에 비가 필요하면 비가 내리고 햇살이 필요하면 태양이 쏟아지고 뭐 이렇게 뜨거운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솔방울로 폭탄 만드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반성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아직까지도 전두환이 했던 그런 만행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갖고 온 고사성은 어떤 겁니까?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사람 인자에 얼굴면자에 짐승 숫자에 마음심자 인면수심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와석종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동아일보가 이완용이 죽었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반면에 부일 매국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에서는 훈거,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애통하게 사망했다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와석종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천벌도 받지 않고 곱게 그냥 죽었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울화자에 자리석자에 끝종자에 몸신자 와석종신 가져와 봤습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이완용이 죽었을 때 와석종신을 썼다. 천벌을 받지 않고 곱게 왔다. 그렇군요. 오늘의 이야기가 맥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사람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